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정보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으로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휴, 오늘 또 목소리 큰 사람이 또 하나 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간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각자 조금 이따 소개하겠고요. 각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나이클리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목소리 잠깐 인사했던 분인데, 우리가 시즌2 때인가? 시즌2 때인가? 한번 모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예? 평생교육연구원에서 또 투자론을 또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계신 유호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한 3번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 3번씩이나? 네. 3번 더 나왔지 않았나? 3번 나왔죠. 세뇌을 했다가 잘렸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없었다는 건가, 뭐야?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바빠서 그랬던 거죠. 바쁘긴. 아니, 그나저나 투자로 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재밌는 투자? 재밌는 투자 하는 건데, 재밌는 투자 되고 찍어야죠. 아, 미치겠다.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를 질러놨어? 아, 그래서 오늘 하나 대추에 전화했어. 예, 예. 파일업 보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거기, 머니터리 방송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좀 기초 자료 좀 달라 그랬으니까 만들어봐야죠. 근데 모르죠. 예전 작년 거 투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행하는 건지 어떨지. 근데 그건 정말 돈이 안 되는 거라서 그거는 하면 귀찮기만 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호성 선생님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그동안? 저야 이제 계속적으로 강의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곳을 좀 넓히려고 여기저기 또 그 신규 강좌 제안서 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매주 우리 채널키에서 하는 거에 매주 수요일 담당하시죠? 네, 그렇죠. 수요일 날. 그 코너 이름 뭐죠? 마켓 11? 마킬랩은 아니에요. 그 안에 소 제목. 이게 원래는 이름이 Now and How거든요. 뭐야? Now and How.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귀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온다. 발음도 안 좋다. 나우엔 하우가 뭐야?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새로운 재해석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리고 족같이 어떻게 뭐 이거야 지금? 그렇지 어떻게? 그거잖아. 나우엔 하우는. 네. 씨발 이거잖아.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떡해요? 지금 어떻게 말해 말이야 된장. 이제 어떻게 이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아니 코너 이름도 헷갈려. 우리 김성 과장은 목요일날 코너 이름 뭐야 이거? 전 뭐죠? 나 내 것도 몰라. 아니 금요일날은 증시 심판. 심판이야. 증수 김성훈의 한방 스탁이지. 한방 스타일 한방. 까먹었어. 한방 김성 선생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 이제 열흘. 내일까지야 내일. 내일? 내일까지. 지금 몇 등이야? 6등인데 오늘 장 끝나고 또 봐야 되는데. 아니 무조건 다 팔았어야지. 예? 다 팔았어야지.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또 그냥 한 0.5%? 7% 수익률이 좀 올라가서. 나라면 다 팔았을 것 같은데 종가에. 근데 애매해서 안 돼요. 네? 이게. 딴 새끼들 치고 올라와? 밑에서부터 이게 수익률차가 다 이게 3%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4월 말일 아니냐고 내일까지 근데? 저도 3월 말까지 알았는데. 이거 누가 백 쓴 거 아니야? 내일까지더라고요. 누가 백 쓴 거 아니야? 백 썼나 봐. 백 썼나 본데? 8등이 백 썼나? 아니지 8등보다는 8등이 백 썼겠네 이게. 갑자기 하여튼 오늘 한방 김성 선생님 또 기대해야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가 보기에 이제 중결승 하는 거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5월 2일 통과하면은 5월 2일부터 1억 가지고서 지금 5천만 원 가지고서 했고요. 이제는 2라운드는 1억 가지고서 1라운드 날은 그 결승 3달. 그리고 결승은 또 따로? 네. 한 4명 이렇게? 그 4명이죠 마지막에. 슈퍼스타네. 슈퍼스타 캐네. 결승 2억 5천. 1년 단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총 1년 동안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아니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이 정도로 하고 또 그 중결승에서는 한 3등 정도? 일단은 중결승정은 4명까지 8명에서 4명 들어가면 간다며. 4명까지니까. 그럼 한 3등 정도 해주면 되지. 가끔 1등 한 번 또 보여주고 한 방 보여주고. 그때부터는 근데 4명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다 남의 종목을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그런데 나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 등수는 의미가 괜찮고요. 나가는 게 영광.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
네? 그런 얘기를 해줄 몇 등이야 때가 몇 등? 네. 아니 아직 그 등수는 업데이트는 이게 지금 한 5시 반에 되고 어제까지는 6등이었는데 밑에 있는 애들 종목을 보면 되지. 아까 그거 봐봐 데이터. 밑에 있는 사람 종목을 보면 되지. 그거 보면 되네. 아마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해볼건데 우리 저 친구 거기에 중교수의 예산이 떨어지면 별로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한 방은커녕 젠장 김성훈으로 떨어지면. 이성 6등이겠네요, 저는. 아, 오늘도. 하여튼 종목이 섹시한 게 없네. 근데 11등인 사람이 배팅을 했어. 제로즈에 배팅을 했어. 배팅을 했다가 밀렸네. 아니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없었어. 오늘 저 조화제인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아까. 조화제약, 유성 TNS, 문재인 정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권이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건 그렇고 갑자기 오늘 좀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김성 과장 시장이랑 어떻게 좀 우리가 한 2주 만에 모였는데요. 네. 김성 과장이랑 우리 이승원 대표 워낙 바쁘셔갖고. 네. 시장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키워드를 잡았던 게 네. 그동안 2월 12일 날 패닉 셀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반등했어요. 네. 근데 그 반등의 과정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이 포스트랑 두산 인프라코어였잖아요. 네. 그럼 결국 걔들이 꺾여야 되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제 실적 나왔어요. 네. 재료가 나면서 어제 밀렸어요. 오늘 기관들 매수 나왔어요. 오늘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를 빨아대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밀렸어요. 다 온 거죠. 그래도 오늘 하나 위안거리는 하나 얻었네. 얘네들이 이제 밀려야 되거든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제가 시컬리컬이 밀려야지 그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중소형주 그런 국회에서도 중소형주 또 꼴보기 싫어할 정도까지 나와.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안 건드리잖아요. 다 주관 들었다가 이거 하자고 들어가지 않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 좋고 모멘텀 있고 그런 중소형주들이 못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객들도 그렇고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두산 인프라코 실적 좋다는데 그런 거 들어가서 좀 며칠 먹고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식을 정말 쉽게 말씀하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랩을 하는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항의 전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급발로 밀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워놨던 수급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인프라코어 실적 잘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세가 급하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소재 산업재의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했다, 흑자 전환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즈, 즉 이제부터 매출이 늘어나야지 얘를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얘를 인정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떨어진 거에 대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얘들은 나왔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에서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어차피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네. 뭐 기관들이 펀더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외국인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어제 지수가 오늘도 장중에 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해 최고점을 잠깐 찍었는데 근데 문제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문재인 테마예요. 승질나. 근데 왜 자꾸 친구들이나 문재인 테마가 뭐 기분 나쁘겠어?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아직까지 제자리 시장이 잣 같아서요. 네, 시장이 내가 욕을 한 건 아니고 잣 같다고 잣. 콩 자두 잣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모멘텀이 탁 터져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상에서 70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은 어느 섹터가 탁 터져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시가총액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하나 더 터져서 끌어올려주면은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그의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레고캠바이오 오늘 동국제약 그런 종목들이 동국제약 오늘 얼마로 써? 동국제약은 약보가 끊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sek터가 다 같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전고점 730포인트, 760포인트까지 갈 시나리오가 저는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 좋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는 테마주. 그리고 기관들은 일단 물론 펀더맨 나오니까 매도. 코스피는 시클리컬 밀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없는 답답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다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쪽에서 뭐 빵 터져주기를 일단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교수는? 저요? 네. 시장이 뭐 어쨌든 지금 잣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변화의 변곡점이 있는 거죠. 얘기해 준 대로.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 SK 이노베이션이 장대 음봉 한번 맞았었잖아요. 7%짜리. 네. 특별한 뭐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동결이 이제 무산될 걸 미리 알고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시장에서 그런 매도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어제 또 LG화학이 밀렸었죠. LG화학이 또 밀렸었고 오늘도 밀렸나? LG화학이 같은 경우도 빠졌네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네. 건설주도 대림산업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제 좋은 대림산업, 가장 덜 빠졌고 잘 올라온 대림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10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PBR 1배 영역이고, 그러니까 장부가까지 오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장부가까지 올라와서 PBR 10배, PER 10배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못난이들, 그러니까 미운오리 새끼들, 그러니까 그토록 손대지 말라고 했던 D자 들어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두산인프라트, 두산그룹주, 그 다음에 동국제강, 그 다음에 또 저 보게 되면 뭐 대우인터, 그 다음에 저 뭐야 D자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손대만 동부그룹주. 근데 이런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동안에 포스코가 먼저 올랐었고, 현대제철 따라 오르고, 그 다음에 LG화학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오를 때. 그러니까 3등주가 맨 마지막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뭐 동국제강이 갑자기 밑에서 올라온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서 이제 두산그룹주가 급등을 한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뭐냐면 참다 사업체 못 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실적 개선을 보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했거나 아니면은 올해 실적이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던 게 이제 복원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 평균 대비해서 더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성장성이 이제부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이제 여기저기서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래소는 상당히 이제 계륵 같은 시장에 대한 쪽으로 이제 변질되어 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좋은 건 아닌 게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치인 테마주, 선거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쪽이 이렇게 질적인 흐름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업종으로 움직이는 업종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거를 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여전히 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게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도할 만한 업종이 나타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이제 그 업종 내에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순환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원화가 무지하게 강세인데, 그 보고서 며칠 전에 보니까 원화 강세랑 뭐 산업재 섹터의 뭐 코릴레이션,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림 보게 되면 원화 강세 갈 때마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원화 강세를 해서 걔네들이 간 게 아니라, 원화 강세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달러와 약세로 인한 원자재에 대한 강세잖아요.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이제 경기 민감재가 갔던 건데, 지금 유가가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어렵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 부분을 갖고 만들기는 어렵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그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 그 영향 때문에 손을 지금 정부에서 못 대고. 왜 빨리 안 나오고? 나 혼자로 안 나왔죠. 그거 4월 지난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 요번 주에 나온다는데. 네, 요번 주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 손대고 나면 환율도 한 번은 왜 이래? 아니 보니까 나 오늘 아주 센치해.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이러지 마. 우리 보면 나 오늘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았어. 학교 때 의자 뽀개지는 애 있는데 오늘 봤네. 이 고구 이게 철제 의자잖아 지금. 나 오늘 주식하고 진짜 이렇게 화난 적은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다시 그 깨달았어. 뭐가? 줬다 뺏는 게 제일 열받는 건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됐어. 뭐가 주식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줬다 빼는 게 제일 열받는 거야. 제일 열받는 거지. 제일 열받는 거지. 주식? 이호성 선생은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딱히 글쎄요. 그냥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관에서 결국은 좀 들어와야지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 3월 달부터 4회를 제외하고는
기관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아, 예.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대비 뭐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적은 1분기 예상외로 뭐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찾아가서 확인한 부분만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건설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역시 뭐 정치 테마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뉴스테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게 정치 테마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네. 뉴스테이가 도대체 뭐야? 뉴스테이가 이제 정부에서 그 그러니까 중소민이 아니죠. 서민층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아니 오늘 LH에서 하는 거죠. 한일시멘트 뭐지 그런 데가 부지가 무슨 한일시멘트 자기 동네 있는 데가 그거 아니야? 몰라요. 뭐 그 하여튼 쌍팔년도부터 했던 시멘트 부지는 또 나와. 이번에 레미콘 보지서 맨날 그 부지가 큰 거 아니야 그것들이. 그렇죠. 네. 뉴스테이에서 28개 LH에서 이제 어디 재건축 혹은 뉴스테이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서울 아파트 뭐 그런 거 전국적으로 28개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테이 보면요. 싸지가 않아요.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민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제 그 월세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3, 4배 되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엄청 싼 것도 있어. 왜냐면 내가 아는 우리 작가 있잖아. 우리 작가 이승영 기자 우리 같이 처음에 했던 작가 그 친구가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그 친구는 예술 문화에 있는 그런 코드가 있어. 그렇게 해갖고 엄청 싸게 20년짜리 들어갔는데? 등급에 따라 다 있는데 보통 학생이나 신혼부부는 가능해요. 그럼 등급이 좀 빠르다라는 학생겸 거죠. 신혼부부 들어가면 돼? 등급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도 결혼을 학생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결혼을 하면서 학생으로. 결혼하면 괜찮은데? 강의는 하지만 어찌 보면 다시 학생 신분도 있고. 뭐 저기 석사 박사 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되겠죠. 박사로 학생으로. 괜찮네. 이 참 슬픈 일인데 휴먼시아가 그 이제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휴먼시아. 몰라. 임대 아파트를 브랜드 여기? 그 LH 공사 브랜드가 이제 휴먼시아인데. 휴먼시아. 예. 그래서 애들이 휴먼시아 살면은 휴거 이런데요. 휴먼시아 거지라고. 그게 참 세상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뉴스테이가 그런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저 서민형 그 아파트. 아니 여기저기서 오늘 방송하는데 뉴스테이 뭐 한일시멘트 부지 뭐 뉴스테이 뭐 그거 하더라고.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네. 네, 나라에서. LH가 뭐 정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맞아. LH가 전국 거고 SH가 서울 거. 그 두 군데에서 거의 주도를 하다 보니까 뭐 재건축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건축 쪽에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안 나오지 국내에서는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광역버스 라인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역버스 라인? 네. 그 광역버스 수도권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광역버스로 한 40분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이거 끝장나네. 이게 우리 이 교수 맨날 우리한테 잃어버린 20년에 제일 마지막이 신칸센 1시간 라인이거든. 지금 그 중간 라인이 다 비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네네. 그게 지금 광역 라인? 네. 그 빨간 버스 말하는 거냐? 빨간 버스 라인.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해갖고 지금 2층 버스까지 한다는 거잖아. 2층 버스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봤지. 내가 한번 봤지. 그게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근데 그 우리나라는 신칸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신칸센이 너무 청주 뒤로 내려가니까 그 광역버스 40분 1시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뉴스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집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빈대가 많다는 근데 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그 폐가를 냅두면은 세금을 안 내는데 그거를 뭐 처리하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텅텅 비게 냅두는 거래요. 처리를 한다고? 예, 처리하려면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그냥 그래서 냅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숱하게 원룸으로 만들어고 그리고 주거형 그 임대하는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다 텅텅 비었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슈거형 아파트 그걸 또 지어 그렇게? 근데 뭐 질 수밖에 또 없는 거죠. 미국 해외 보게 되면은 원래 시멘트가 100년을 기준으로 짓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넘어가서 맥시멈 15년 정도면은 이제 어떻게든 건축이 살아야지 경제가 산다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되면 그 재개발이 돼 20년 되면 딱이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안 했잖아.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하나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뭐야? 지진. 지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걱정돼 은근히. 그래갖고 내진 설계가 지금 계속 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해외 쪽으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주택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내진 설계는 과거다. 주택은 이제 재진 설계라고 해갖고 들어가고 있고요. 재진 설계? 네, 재진 설계. 초고층에는 면진 설계. 아, 그게 이제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아니 너무 깊었나요? 아니 너무 이겼어. 깊었나? 이 친구 왜 이래졌어? 너무 깊었나 봅니다. 재진 뭐 면진? 면진. 재진은 뭐야? 재진 설계, 면진 설계가 이제 내진 설계의 한 일종인데 그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그래. 예. 재나는 방진하는 건가? 재진의 뜻은 뭐냐고? 그냥 재진 설계예요. 명칭은. 면진은 면진 설계. 진짜로 그런 게 업그레이드 번져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위아래로 흔들리게만 했다면 집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축을 좀 바꿔 놓는다라는 얘기겠죠. 그걸로 좀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것까지 다 합쳐갖고 건축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실적이 또 얼마나 나오냐, 모멘텀이 얼마나 나오냐, 뭐 정권 또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슈는 또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보다는 업종을 지금 당장 뭐 올라가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 주가가 좀 상승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기관이 얼마나 이제 빨리 들어와 주냐에 따라서 뭐 700포인트를 넘고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계속 뭐 흔들렸다 말았다 그 두더지 올라오면은 그 망치로 때리듯이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더 뜬금없이 올라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사이버 결제 너무 급하게 이렇게 거의 두더지 잡기식으로 튀어 오르는데 꼭 어떻게 잡아 그걸.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장에서 좀. 저는 샀어요 7주. 어떤 거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왜? 그게 밑에서 메롱메롱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두더지 튀어 올라게 너 한번 죽어봐라고 목 잡았는데 그게 같더라고요. 너 안 넣어줘 그래. 아니 이분이 좀 전에 재진 면진하던 사람 맞아. 아니 한 사람이 두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 되네 이 아저씨 정말. 아나 근데 갑자기 얘기 들었는데 난 태어나 처음 들었거든. 재진 면진? 네네네. 보니까 건설주 살리는 방법이 딱 하나네.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다 부시고 재진 면진? 네. 그거 해갖고 짓게 의무적으로 하면 되네. 지금 공인 동원령을 해갖고 다 부셔버린 거야. 법 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MB 정도 발상이죠.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거잖아요. 4대 강을 하면 다 망하겠는데. 나 근데 오늘 정말 충격받았어. 충격이 아니라 갑자기 주식이랑 딴 얘기 해야 되면 오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어. 왜요? 나는 주식만 볼 게 아니라 크게 봐서 이제 나한테 확 꽂히는 게 있잖아. 오늘 어딘가 머니투데이인가 그래서 단독이 나왔는데요. 네. 잘 모르시면 알 거예요. 머니투데이 이렇게 신문까지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단독만 찾아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단독만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단독만 검색해서 그러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많이 했던 거가 그 각종 공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업들을 졸라 해갖고 이 사람들 전부 다 큰 집까지 가거나 안 가거나 했던 거에 해외 자원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결국 얼마 전에 올해인가 작년부터 해갖고 걔네들 다 국정감사하고 국정감사는 나오니까 안 나고 축제기만 나가고 그러다가 포스콘가 이 사람 해갖고 누군가 했다가 결국 불구속 그런 거로 재판받고 이런 거 진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 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하여튼 짜증 제대로 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규정인가 법인가 물론 법을 또 바뀔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해외 자본 개발을 금지시켜버렸어 아직. 이제 아예 못해. 해외 자본이요? 해외 자본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불법이 됐어. 그러니까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가 세상을 먹여 살린 나라 있잖아. 그 시대로 돌아가면 5년 전은 지금 했던 거가 지금 불법으로 됐어. 불법. 일본이랑 중국은 열심히
방산사하고 하고 있는데 예전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요즘 아무도 얘기를 하지만 히토류 그런 거 있지. 히토류 얘기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히토류를 사야 되나 어떤 데 얘기 많이 했잖아. 불법이지. 하여튼 대박이야. 그래서 딱 느낀 거가 이게 또 다음 정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건 딴 얘기인데 그 공기업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괜찮은데요. 그래갖고 나 따는 거 역시 이제 그래갖고 그것도 문제됐던 거가 뭐냐면 그 지분을 있잖아. 그래갖고 해당되는 거가 상장 안 된 것들이 있어. 무슨 공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엄청 물렸어. 난 기억도 안 나. 석유 무슨 이상공사 비상장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가스공사 이렇게 넘기는 방안이 있었나 봐요. 딱 불법됐어. 오늘 가스공사 올라가지 않냐? 오늘 올라갔을걸요? 광부합정. 네. 내가 오르네. 3% 오르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얘네들이 또 어떤 꼼수를 했었냐면 그때 그 머니투에 보면 이렇게 멀쩡한데 쭉 넘기고 끝날래 생각했었나 봐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든 나올라는데 그게 하여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은 불법 단독으로 나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사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못해. 괜찮네요. 모르죠. 다음 정권 돼갖고 또 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느 날 갑자기 히토류 사람 사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하여튼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진짜 느낀 게 많어. 정말 세상은 정말 세옹지마라는 거가 불법돼서 불법. 머릿속에 일리면 그 부분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이 불법. 하여튼 재밌는 세상. 말 한마디에 법이. 모르죠. 하여튼 그게 뭐 좋은 걸 나쁜 건 난 모르겠지만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건 보다 누가 명령 내렸기 때문에 돌기 앞으로 갔으니까 문제잖아. 그렇죠. 결국 히토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해야죠. 근데 하여튼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하여튼 해외 자원 개발은 불법이 됐어요. 우리나라 공기업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또 있었다 말씀드렸고 저도 시황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하여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얘는 똑같지만 외국인이 시장을 키를 잡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자체가 엄청 헷갈려요. 그렇죠. 외국인 자체가 한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지금 발되냐 이런 게 헷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이런 거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오늘이 4월 20 며칠에 오늘 4월 20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딱 다우지수 S&P 500이 지금 1% 2% 남았거든요. 사상치 효과에 1년 만에 최고치 가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가는 분이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 앞두고 나스닥이 오늘 지금 새벽에 약간 조금 조정 보이면서 끝났는데 그럼 도대체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거부터 좀 중요한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나 명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더 연락하다는 건데요. 미국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저도 얘기는 하지만 쿠웨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해갖고 유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지만 유가는 다시 떨어지더라도 $20 물론 그런 주장도 있어요. 오늘도 결국 다시 $20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유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도 바닥을 보이다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닝은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지만 얘네들 워낙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60%에서 70% 정도는 또 어닝을 맞추거나 어닝 서포트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정적으로 우리에 관한 논점인데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시각이 졸라 엇갈려요. 근데 물론 이제 좋게 보는 사람도 많죠. 특히 오늘도 아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뱅크 오브 어메리카 메리츠는 5년 만에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롱 의견을 냈거든요. 매수를 내고 그거 맞다 틀리나 각자 있겠고요. 또 좋다는 사람도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화가 지금 약세간다는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무슨 소리야 강세간다는 얘기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고 또 중국이 회복이냐 이거 헷갈리거든요. 자 신뢰가 없다는 놈도 있고 여전히 중국이 기회라는 놈도 있고 여전히 몰빵 중국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하는 거가 미국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심이고 그 외의 국가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유럽인데 브렉시트를 별로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걱정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다 별로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확실하다. 그걸 대충 시작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글로벌 이머징 마켓은 전전주에는 2억 달러 정도 빠졌는데요. 그 의미가 없고 200만 달러가 줄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지난주에는 한 10억 달러 이상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빠진 거 비하면 작년 한 해 7,200억 달러가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여튼 이머징 마켓은 저도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여튼 그보다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좋아해서 미국 시장을 사라 그래도 잘 안 사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관심 많아. 근데 몰라 사라는 거야. 근데 알게 되고 이게 보면 먼저 하는 놈이 있고 3년에 쫓아가는 애 있어.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에 지금 관심 있느냐 미국 사람들. 그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냥 많이 올라간 거에 있어서 모멘텀 주식은 계속 흔들거려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많이 많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절대 실적이 아닌 게 아닌데 실적도 좋게 나왔으나 2분기에 좀 구독자가 좀 증가율이 떨어지다 그런 얘기 때문에 10% 떨어지는데 그건 그렇구나. 지금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턴어라운드하는 거 있잖아요.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제 에너지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배당주예요. 그러니까 또 턴어라운드 하면 특징이 고배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고배당이 아니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지금. 그래서 흑자가 나고 이러니까 배당으로 바뀌는 거죠. 고배당을 불려되는 것들. 그게 이제 당연히 석유화학 섹터에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섹터에 그래요.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아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까 잠깐 이 교수도 그런 쪽에 얘기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절대 다수 얘기하는데 엔화에 대한 얘기예요. 엔화. 근데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 엔화 강세주 찾자 뭐 이런 얘기하고 원화 강세주 찾자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특히 달러의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민감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돈은 월급 받죠. 한국 돈은 생활하죠. 외국의 자산 투자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극히 법인이나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요즘 10% 국민연금이 8% 정도 10% 하지만 개인분들 이렇게 어머님이 해외 자산 투자하세요? 안 하죠. 이승원 교수 해? 부모님 하세요? 안 하죠. 안 하잖아. 나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10에서 30%까지 많이 해요. 보통 70% 정도 이상을 미국하고 나머지를 해외를 많이 해요. 그렇게 습관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엔화가 기억나시겠지만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확 흘러가려됐잖아요. 네. 3년차 됐죠. 그래서 망한다 어쩌다 하는데 아베노믹스가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보면 미국이 엔화의 약세를 용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나올 그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기조는 엔화의 지금 약세를 용납 안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면 이제 바잉 파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보면 20% 정도 저평가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저평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20%가 됐건 10%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조는 일본은 저렇게 했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보기에 그 논리를 보면 강세적으로 보는데 그럼 딱 일본의 강세가 되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가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요다가 2만 달러 하던 거 2만 2천 달러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포드 자동차는 2만 달러가 그냥 2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딱 가격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예를 들어서 일본만큼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강세가 된다 그러면 2만 달러 하던 게 무슨 2만 5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의 미국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미국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잘하면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러의 가격으로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면 극대화 시키면 되거든요. 똑같은 2만 원짜리가 2만 2천 원 달러 되고 포드가 2만 달러 되면 2만 달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수요가 살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딱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우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써놨는데 지금 아까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이건 미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드리면 우리 이 교수는 탄다 그랬고 자기 오토바이 좀 타요? 오토바이요? 네. 타봤어요? 옛날에 탔었죠. 어떤 거 탔었어요?
그냥 뭐 시티백 이런 거죠. 아, 배? 뭐 구멍으로 이거는 배달했다는 얘기네, 배달. CITI 100 남자들의 로망 CITI 100 아니, 아니, 이거 소문내자, 소문내. CITI 100 아니, 이건 한 방이 아니었어. 야, 나는 아무리 오토바이를 처음 시작했어도 CITI 100으로 여기 시작을 지금 가와사키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저거 사서 대림 거 VF. 아, 근데 자기 돈 벌어 샀지, 자기. 아니요, 할부로. 자기 돈으로 샀잖아. 이건 제 돈으로 샀죠. 과일 갖고. 예. 자기 오토바이 탔어? 저는 안 타봤어요. 아, 이게 왜냐면, 아니, 남자들의 로망은 할리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할리잖아요. 아니, 할리는 로망, 나는 아니야. 저도 할리는. 이거 자기 말이,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만세하고 가야지. 만세하고. 근데, 할리란 그거가 안 팔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할리란 자동차가요, 최근 1년 동안 30%가 빠졌네? 30% 빠진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많이 빠진 그 이유가 2년 동안 극심하게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이거. 가장 큰 이유가 경쟁자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미나는 거가, 첫 번째가 도요타. 도요타 아니 뭐야죠. 혼다. 가와사키. 또 이거 일본의 브랜드 맞죠, 이겨서. 네네. 오토바이 브랜드. 가와사키. 네, 그리고 혼다 있고 또 유명한 게 있던데. 시티백?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BMW예요. BMW 워낙 뭐라 그러냐. 오토바이도 나름 럭셔리 시장에서 많이 했나봐요. 또 하나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예요. 나는 건 몰랐는데 남미에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에서 지위이 좀 높대요. 내가 가와사키 게 아니고 혼다 CBR 400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남미 쪽은 완전히 작년에 박살이 났잖아요,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짜리가 걔네들가 페소 이런 거 3만 페소 된 건데 못 사잖아 지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요즘에 엔화 강세 수혜 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하나가 저거예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제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면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타이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이. 다만 미국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를 찾는 거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나와요. 그렇죠. 엔화 강세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세가 되겠고 그런 엔화 강세가 아주 하나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화 강세가 따라서 일본 엔화 강세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방송할 때 아시아 쪽에서 시크리컬 있죠. 그 내구성 소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 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현대차도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일본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일본 한국에 예전에 백색가전 할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국에 백색가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보면 시크리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내구성 시클리컬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세가 좋았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장이 좀 기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아주 헷갈린다. 지금 대상은 지금 불량에도 포커스가 우리나라나 이머징보다 미국에 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머징이 좋다고 그래도 돈이 왕창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이머징이 지금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그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이 교수 한번 그 얘기 좀 해줘. 그거 있죠. MSCI 중국의 가능성 그런 거. 어저께 주식 나왔던 거. 한국에서는 보고서가 전부 다 이제 중국 상해 A 시장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해외 IB들에서는 계속해서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중국 상해 A 증시. 근데 이제 중국 상해 A 증시가 이제 편입 결정이 이제 5월 말에 나게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결정이 되면 6월부터 겁내게 파는 거지. 6월부터 겁내게 파는 거고 그 추종 자금에 대한 쪽이 인덱스 자금 추종만 우존데 사실 이제 그 추종하는 자금, 그 인덱스와 관련된 자금만 우존데 추종하는 그 자금들, 그러니까 그 지수 사다가 그대로 이제 따라서 매매하고 하는 애들까지 자금하게 되면은 10조에서 20조 사이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계속 돈 안 내고 씨발 그냥 쫓아가는 놈들. 그런 애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앞에서 3배, 4배 정도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0조 이상에 대한 자금이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진짜 중국 A 시장 편입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올해 시장 없는 거죠. 끝난 거죠. 올해 시장 없는 어렵죠. 거죠. 네. ETF가 아니 ETF가 아니라 그럼 거래소는 집에 가는 거지 다. 지주사전은 거래소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소 이제 IT주들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게 그거 많이더라도 하반기 저거 있잖아요.
저거 상해 심천 그거 올해 꼭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선강투만 해도 후강투 말고 선강투만 해도 거래소 종목들 대형주는 그래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정말 성강통도 좀 보셔야 되는 게 특히 후강통만 하더라도 이런 건 있어요. 그거보다 은행 좀 뭐 보험적이 그게 절대 다수잖아요. 근데 일단 성강통은 아시다시피 약간 IT 쪽 그리고 IT에 우리가 사람들이 좀 무리의 코스닥에서 말랑말랑한 것들 그런 것들이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일 만한 게 많죠.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다, 뭐 로봇이다, 예를 들어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반도체, 뭐 소재다, 반도체 장비다 이런 것도 있잖아. 넘쳐났거든요. 네? 많죠. 네. 그리고 전 몰랐는데 스마트폰 메이커가 300개라며.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에 그런 거면 심천에 200개가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만들 수 있을걸요? 다? 만들 수 있는. 만들려면. 그래서 그리고 300개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장은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거 너무 애들이 안이하게 본다. 그거 중국의 상해 부분.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뉘앙스가 뒀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문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자꾸 아니라 그래갖고 내가 우리가 또 신문에 나오고 증권회사가 나오면 그냥 저는 증권회사 지금 직원다니까 약간 쭉쟁이같이 꼬량지를 내려가는데 이제는 애들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사에도 그런 찬스가 좀 열려있는 거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들으시는 분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이제 또 진검승부 종목 하나씩 갑시다. 종목 가야 돼요? 네, 우리 한방님부터. 다음 주 혹시 내일 모레 혹시 떨어지면 이제 한방집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방님. 예. 저는 블루콤. 블루콤 좋아. 지난주에 했나? 지난주에는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도 했나?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저기서 했죠. 저기서 했잖아요. 저기서 2주 연속 했죠. 지금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여자분들 중에서 이걸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그러니까 LG에만 납품을 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마켓 자체가 커져버리게 되면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는 이어폰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블루콤 여전히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2분기 실적 컨셉 보면은 역대 최고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보다 더 높아진다 가장 한다면 정고점 2만 원이에요. 앞으로도 정고점까지만 가도 50% 나오거든요. 은근히 많이 떨어졌죠. 네. 우리가 관심 있을 때가 2014년 1월부터 미친 듯이 얘기했다가. 네. 2년을 안 맞는 1년 반을 안 맞는 이거. 그래서 19,000 정도? 그러니까 정고점인데 일단 목표가 19,000 잡고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50% 나오니까 좀 계속 좀 봐야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 때 실적 나온다는 건가? 그때 실적? 2015년, 14년 실적 나오는 건가? 그때 수준을? 그거 넘어서죠. 그럼 이거 한번 볼만하자. 이거 느낌 좋아. 이거 뭔가 그림 만들어가는 것 같아. 이효수는? 저는 지금 원래 오늘 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종목이 너무 떠갖고 이거 너무 떠서 못하겠네. 뭔 자랑질이야 저거 그것 때문에 존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끝났어 오늘. 그래서 뭐죠? 결론은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종목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고 네. 종목 중에 굳이 지금 할 만한 거 지금 찾자면은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큐리언트 약간이 사심이 들어간 건데 왜요? 큐리언트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FDA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사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애기가 아토피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애기가 예전에 그 알러지 치료할 때 맞았던 게 LG 생명과학의 그 항암 주사제인데 그거 항암 주사제인지 모르고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그것도 한 3달 맞았지. 근데 3달? 매일같이 매일 3달. 매일 3달 맞았어요. 근데 아토피 이거 치료제 이게 직접 났어? 엄마가? 아니요. 병원에 가서 그것도 매일 같이. 배에다가? 아니 팔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팔을 맞았어요. 계속 빵꾸 나니까 멍드니까 팔이. 그래서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일상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3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사, 빅파마들과 이제 협상에 대한 쪽이 빠르게 이제 진행될 거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아토피형 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약제, 내성, 결핵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지금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뭐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항암 면역 치료제, 뭐 내성암 치료제, 뭐 천식 치료제, 뭐 이런 거 신규 항암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적은 뭐 당연히 작년에는 적자였고, 근데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영업이 매출액 빵, 매출액 빵. 느낌 좋아. 적자 82억. 영업이익 적자 82억. 그런 거 좋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거거든요. 기술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매출 93억.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흑자 2억. 그래서 얘는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깝대기야, 깝대기. 깝대기밖에 없는 회사인데 심지어 매출빵에 그 적자만 계속 3년 내내 보다가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특례로 상장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거래소에서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이 특례 상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신규주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라오고 나서 처음에 왔다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주로서 한번 그 신규 상장이 된 주식이긴 한데 한번 뭐 가능성에 대한 쪽을 보고 우리가 진짜 이런 게 이제 그 벤처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큐리언트. 나 말한 중간에 말씀을 과시종목에 넣어놨네. 큐리언트. 느낌 좋아. 매출 빵. 아니 거기에 내가 넣었어. 거기에. 내가 은근히 내가 사람의 이미지를 날리게 솔직히 내가 용자의 주식을 좋아하잖아. 네, 용자의 주식. 용자의 주식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좀 좆대고 있다. 뭐 OCI? 아니 OCI는 용자는 제가 보기 OCI 얘기하려는 게 어떻게 있지? 저거 TCK. TCK? 그거 잘 가고 있어요. DBK인가? 이름 DBK? 그거 저거 듀오백. 살아있네. 죽진 않았네 완전히. DBK가 비비었네. 이거 살아나고 있네. 이것도 어떻게 좀 엮어봐요. 테마주로. 대선 테마주로. 이 사람이 저거 보내려고 그랬잖아. 진짜. 이 사람 맞지가 않네. DBK. 아니, DBK. 알고 봤더니, 뭐, 이번 국회, 뭐, 의자 돌아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건강을 위해서 의자 다 바꿔줘. 건강을 위해서 의자 바꿔줄 것으로 DBK 회장님이 기탁해. 뭐 아니, 알고 보니 뭐, 사돈의 팔전이 경희대 법대 나왔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지. 같은 등산회 멤버. 뭐, 이런 거 있잖아. 등산로 멤버. 정말 쌍팔년도에 보면, 어디 그냥 사업한다는 사람이 가면, 도자기나 붓글씨,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들 있었는지 몰라. 대통령들 그런 것들. 그래. 이호성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바로 금방 찾았습니다. 뭐야? IS 동서? 아까 전에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건설주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하도 얘기를 해갖고 그래갖고 사실은 건설주 자체보다는 가구주에 관심이 저는 계속 좀 있거든요. 가구주가 DBK라니까? DBK. 그렇죠. 네. 듀오백.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종목이거든요. IS 동서라고. 그 부산 용호만 W, 청라 센트럴의 알린의 뜰 이런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잠깐 타임 부르면 안 돼요? 네네. IS는 한글로 쓰는 거냐? 네. IS 동서. 이거 뭐야? 살아있네. 진공은 100% 확실하구만. 오케이. 근데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요. 이게 가구주가 날아갈 때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구주 자체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같이 무너지면서 네. 근데 아직 그 한샘은 무너졌는데 그 하위 단계는 안 무너지고 있어요. 현대리바트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NX도 그렇고 그리고 IS 동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만 보게 되면은 사실 올해 실적이 가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얘기 나오게 되면서 너무 올라가고 그거 따라서 같이 올라간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이거 엄청 밀려서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많이 밀렸죠. 엄청 밀려. 많이 밀렸어. 많이 밀렸다라고 하더라도요. 역사적인 고점 대비 그렇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이 김밥 주식을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너무 학생대로 다니고 너무 지금 너무 얘기하시네. 한숨 졸라 많이 밀렸어. 밀렸지. 반토막 났는데 무슨 소리야? 용자가 아니라 이 사람 이 사람은 고등어 주식도 안 하네. 고등어는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반토막을 내잖아. 학교 선생님 같네. 김밥은 10분의 1 토막을 내거든. 이 김밥 주식을 좋아하시다 보네. 근데 김밥 주시란 말 있어? 없죠. OCI 이런 거? 아니 김밥 주식 10분의 1 토막. OCI가 김밥 주잖아. 김밥 주식. 오케이, 말이네. 10분의 1 토막. 오케이. 3분의 1 토막 되면 고등어 주식이야 그냥. 언제란 말이야?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주동인 소장이 맨날 얘기했었잖아. 나 테러 처음 들었는데. 맨날 주식을 갖다가 나라 만들어야겠다. 고등어를 만든다 못하 김밥을 만든다고. 마지막 붙잖아. 꽃다리 꽃들이 길잖아. 어떻게 해봐. 근데 그 종목이 IS 동서였죠, 제가. 하드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샘 들 빠졌다는 얘기에 충격 먹고. 충격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샘인 밀렸다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IS 동서는 충분히 밀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흐름은 좀 살아 있다라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항이 오늘인가 며칠 전에 뚫었거든요. 그 뭐 가격이 한 38,000원을 돌파를 시도를 계속 하다가 못 뚫었다가 오늘 좀 뚫으면서 가는 뉘앙스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IS 동서 가구주 저는 계속 괜찮게 봐요. 어떻게 됐든 뉴스테이가 된다라고 하든 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든 거기에 무조건 가구는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갖고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디스하면 그 뉴스테이 나라에 산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으나 잘 안 될 것 같아. 그 뉴스테이라는 거 사업이 있고 왜 하는지 난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가구는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들어가지 진짜. 일단 가구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나라 이성교수 여기서 할 말이 없어. 두 분의 1인 가구 앞에서 할 말이 없지. 그렇죠. 저도 잠깐 얘기해드리면 저는 한 종목이 아니라 몇 종목만 이거 조금만 얘기하는데 저는 세 분들이 워낙 좀 탄력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중후방대한 걸 말씀드리면 저는 그 김밥주 내가 아는 김밥주가 아는 거는 내가 알기에는 저거죠. 그 포스코가 있고요. 포스코. 현대중공 OCI인데요. 어쩌다 걔네들이 김밥주가 됐어. 그러니까 나 처음 들었어. OCI는 전 바이든다고 보고 있어요. 바이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주는 미국에서 난립니다. 근데 써내듯이 이제 망한다 그래갖고 예전 같으면 그런 게 되면 좋댔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게 그 치킨런 게임의 마무리 모른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핵심은 작년에 인도에 사업을 들어갔었는데 태양광 산업을 많이 했고 한 4년 정도 돼야지 BP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미 BP에 많이 됐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관련된 제품 가격이나 모듈이나 이런 가격들 패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안정화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 수준의 $40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갖고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적자 회사 있죠. 솔라시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썬파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많이 아실 거고 그런 것들도 막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갖고요. OCI 하나케미칼 특히 OCI 하나케미는 올랐잖아요, 많이요. 어찌됐건 석유화학 섹터로 OCI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OCI는 그 대장주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OCI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길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탑픽이 지금 대한민국의 탑픽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입에서 다시 한 2년 만에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100만 원 모르겠으나 네이버로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네, 네이버는 아무리 제가 돌려치고 매치고 간에 엔화강세의 최대 수혜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지금 네이버 사는 거는 뭐 라인이 뭐 잘 되고 뭐 라인 SNS가 IPO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SNS가 잘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그 IPO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하여튼 엔화강세의 최대 수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여기다. 네, 이거다. 그래서 요게 좀 될 거. 그래서 네이버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큰 거 하나 할까? 네, 그래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이건 다 필요 없고 난 정말 장기 투자하겠다 하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야. 원화 강세에다가 원화 강세 그리고 그 원유값 그 재료비 그런 가격 안정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뭐 나라에서 딴지 못하게 또 법을 만들고 거기다 배당 강조 그래서 한국전력 있잖아요. 한국전력 그럼 이제 무거운 수나 이건 좀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여기 들으시면 젊은 분이 아니라 부모님들
은퇴한 부모님들 뭐 사야 되냐면 한국전력 사시라 그러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시고 그냥 왜냐면 개별 종목에 딱 괜히 아버지 부모님 사이에서 혼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머님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 사두시면 그냥 탄탄히 받고 배당 받고 이러시면 되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있어요, 전혀. 특히 배당 관련주는 특히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그 금토이가 동결했잖아요.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되면 배당 관련주가 또 레벨을 또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런 배당 관련주들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하나 더 큰 거 한다며.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인데 오늘 좀 올랐는데 아까 저기 시간에서 했던 거 이츠스킨. 이츠스킨. 예, 이츠스킨. 무상무 있다며. 예. 그 무상증자 발표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오르다가 오늘 올랐어요. 무상증자 같은 거 받으면 좋아. 예,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달 말인가 그럴까요? 29일인가 하여튼 20 며칠인가 그런데 이츠스킨 같은 경우가 올랐는데 이츠스킨이 이게 지금 실적이 뭐 1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것, 안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츠스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유통사하고도 손잡고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츠스킨이 달팽이 크림이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이 여자들의 로망이 있거든. 오리지널이잖아요. 얘네가 오리지널이죠. 네, 얘네가 오리지널이단 말이야. 그 오리지널 써줘야지. 언제 왜 가? 그럼 밥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언제 가야지 개새끼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가짜 가짜 달팽이 크림이 나올 정도로 지금 보게 되면은 가짜까지? 예, 가짜가 나올 정도로 페이크 제품 나온다고? 예, 페이크 제품이 나올 정도로 이츠스킨이 잘 팔린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그 이츠스킨에 대한 그 열망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매장 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그 이츠스킨 같은 경우가 그 면세점에도 뭐 중국에도 진출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매출을 보게 되면 화장품 매출이 3월달 수출 쪽을 보게 되면 화장품 매출이 31% 증가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게 메르스 발생 전인데 30%가 늘었잖아요. 대박이네. 근데 이거를 유지한 게 홍콩 쪽 매출이 96% 늘면서 늘어났는데 이 홍콩 매출이 늘은 게 중국 자유무역 항이기 때문에 홍콩이 중국으로 갈 게 관세 회피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6월달 가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전년 메르스 효과 때문에 2분기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쪽은 올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좋기는 한데 화장품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화장품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쉽죠. 네,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가 뭐냐면 업종이 움직이려면은 이 화장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황 자체가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화장품. 그렇죠. 왜냐 소비 제품이니까 쉽게 시키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정하는 게 있잖아. 내가 또 화장품 업계 아버지잖아. 그거 인정하잖아. 주식 측면에서 보면. 네네. 그래서 3년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하나 지금 힌트를 드리면 이거 제가 혼자 생각해요. 중국 사람이 제일 먼저 외국을 어디 갔겠어요? 외국? 외국이라는. 뭐 홍콩 가지 않나요? 홍콩이죠. 이제 중국 사람이 제일 홍콩은 자기 나라지만, 근데 외국이지. 외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홍콩 제일 먼저 갔어요. 홍콩에 이제 홍콩이 지금 중국 반환되고 벌써 20년 돼 가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막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3년째 왔죠. 3년째부터 부명이 됐잖아요, 지금요. 3년 전부터 값이 요커지 그전엔 별로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3년 전부터 엄청 올라갔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5배 갔다 왔잖아요. 저는 10배까지 봤는데 5배 갔다 지금 좀 멈칫거리고 있는 건데 홍콩 있잖아요. 10년 됐는데요. 홍콩이란 거가 왜 10년이냐면 하는 말이 업계에서 홍콩에 몰려간 지 10년 됐는데 올해 18%가 빠졌어요. 감소됐어요. 18%가 1, 2, 3월에 마이너스 났어. 그래서 지금 홍콩은 중국 사람들이 오던 장사들이 다 좆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출도 줄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 홍콩이 엄청 임대료 비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 자체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팩트인데 팩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역설적 우리나라 7년 더 간다. 우습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점유율 자체가 떨어질수나 홍콩은 중국은 아직도 14억 중에서 1억 2천만 정도밖에 외국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렸잖아요. 15억에서 5억 5천만까지 가는 거예요. 3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사업할 사람은 여전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주식도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 탑으로 사셔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츠스킨이 그런 거 뭐 있다면 하는 그런 거 탑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공식 그건 만드는데 우리는 화장품 회사 가면 2,000개, 3,000개래요.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돈만 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재료도 있고 그때 이츠스킨 같고 달팽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페이크까지 나오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 판에서는. 예, 그잖아요. 좋은 거에서 좋은 거 위주로 사시면 여전히 될 거라 보고 있고 말이 나온 김에 요즘도 미국에서는 제가 2주 만에 방송하지만 요즘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성형 그리고 그런 시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전히 난리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말씀드리면 돼요. 한국에서 이미도 많이 왔잖아요. 그거는 극소수가 온 거고 이제 대다수가 중국 보트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들이 중국 가서 하고 했다 뭐 쫓겨났다는 얘기 그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보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의사라면 지금 의사나 이런 거 면 지금 홍콩은 완전 민영 의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들어가요. 민영 회사가. 그래서 제가 닥터 리본 이런 게 막 들어가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안 되더라도 불법으로 돼 있더라도 야매같이 이상하게 많이 편법으로 하잖아요. 병원 네트워크들을.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제가 상장회사라면 그걸 법인을 갖고 그걸 갖고 중국에 가서 의료하는 걸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는 형님이 중국에다 치과 그 병원 낸다고 2개 그 네트워크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무슨 치과 미스치한 거가 약간의 그 각각의 대표적인 건데 서로 유기적인 한 건인데 합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 못하면 대신에 중국에 가서 민영 이런 것들이 많이 할 거고 그게 아마 주위에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FTA 수준은 지금 안 돼요. 면허가 바로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관수 있죠. 관수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면허 받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시장은 지금의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그래서 자기 들어보면 그 슐제린자 내가 종목을 모르잖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제품에 난 잘 모르지만 그 특별한 것들이 잘 얘기했잖아요. 뭐 특별한 거. 그런 좋은데 일반적인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 필러에 들어가는 거 화학 성분 있잖아. 그건 누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갖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보톡스에 무슨 새로운 것들 유형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가면 아마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의사들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재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앞으로 1, 2년 안에 숱하게 재료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이 아닌데 거기서 의료법인을 한다. 자회사. 저는 딴 거 못 맞춰도 그런 거 맞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엔터테인먼트 얘기했잖아요. 또 로봇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6개월 1년은 아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의료법인 있죠. 의료법인을 자회사로 갖고 있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재료가 많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주식이랑 상관없이 주위에서 많이 있을 거고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모처럼 또 2주 만에 방송했습니다. 또 오늘 또 이호성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오늘 이호성 선생님은 소감하고 끝내자. 좋죠. 그렇죠? 즐겁다. 오늘 약간 당황하셨어요? 아까 한셉 때문에? 한셉 때문에 당황했어요. 원래 그 태양광 안본 차이가 되게 많이 떨어졌냐 안본 사이에? 태양광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냥 빈 공간에 땅을 사신 거예요. 되게 싸게. 그리고 태양광을 거기에다 다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파는데 900만 원씩 나온다 월. 그리고 은퇴 하신 분들 총 7억 들어갔대요. 총 7억 들어갔는데 월 900씩 나온다고 그래갖고 대박이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자세히 좀 파보려고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 되면 또 좋은 기회 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